새만금 1, 2호 방조제의 행정구역이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됐습니다. 방조제 전체의 관할을 주장해온 군산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고창의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바로 옆에 있는 석산으로 굉음과 먼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석산 피해 현장 심층 취재했습니다. 전주 에코타운 아파트의 분양가가 790만 원대로 결정됐습니다. 만성지구 분양가와 거의 차이가 없어 역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행정구역 다툼이 일단락됐습니다. 방조제 끝물막이 10년 만의 일입니다. 1호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관할입니다. 하지만 3, 4호 방조제 관할인 군산시가 법적 소송을 예고해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를 열고 2년 넘게 끌어온 새만금 1, 2호 방조제의 행정구역을 결정했습니다. 가력 배수관문에서 부안 변산까지 1호 방조제는 부안군, 신시 배수관문에서 가력 배수관문까지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결정했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명확한 경계 구분, 그리고 앞서 3, 4호 방조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각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이 각각 새만금 방조제를 나눠 맡게 돼 내부 간척지 역시 이에 따라 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선 신항만을 확보하게 된 김제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상생의 정신에서 3개 시군이 빠른 시일 내에 새만금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반면 해상 경계에 따라 2호와 1호 방조제 일부까지 관할을 주장했던 군산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실적 관계를 넘어서서 충분히가 이렇게 의결했다고 봐요.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 가서 사실관계를 바로 닫겠다는. 2호 방조제까지 원했던 부안군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안군 입장에는 굉장히 아쉽죠. 그게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또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방조제에 대한 행정구역 다툼은 일단락됐지만 곧 이어질 법적 분쟁과 내부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가 과거 한 평 기준 790만 원대로 결정됐습니다. 역시 사업성 분석을 뛰어넘는 고분양가인데 비판을 우려해 800만 원을 넘지 않게 하려는 꼼수까지 썼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000년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전주 에코시티. 첫 분양가 심사에서 분양가가 3.3제곱미터에 790만 원대로 결정됐습니다. 전주시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태영건설 등 3개 회사가 요청한 에코시티 4개 단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심사에서 분양가가 795만 원 안팎으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자재 품질을 확인하고 고분양가 논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의회 등 전주시 안팎에서 주장한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전주시 의원 17명은 지난 22일 3.3제곱미터에 300만 원대인 에코시티 택지비를 감안하면 분양가는 74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군부대가 이전하고 시민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인 만큼 전주시도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한 달 전 최고가를 기록한 만성지구 810만 원에서 불과 10여만 원 적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17개 단지 12,000세대의 아파트 건설이 예정된 가운데서 이뤄진 분양가여서 이번 분양가가 향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석산 개발로 20년 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초중학교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분통 터지는 일인데 주변에 또 다른 석산 허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김하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창의 한 초등학교. 불과 1km도 안 되는 거리에서 20년 넘게 석산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공사 차량이 오가며 먼지와 소음을 내뿜습니다. 특히 이제 비산먼지 때문에
그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마시고 자라면은 솔직히 많이 좀 커서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처의 한 중학교입니다. 이 학교 역시 또 다른 석산 개발 현장에서 불과 1.5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3, 4일 간격으로 이뤄지는 발파 작업의 굉음과 통학로를 오가는 공사 차량들로 학생들은 여름에도 문을 닫고 수업을 받을 정도라고 호소합니다. 수업 시간에 저희가 고입 준비하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쾅쾅 소리 들리니까 제가 좀 공부가 안 되고. 학교 올 때 이렇게 덤프트럭 지나가거나 차 지나가면 소리도 크고 그래서 무서워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또 다른 업체가 인근 야산에 새롭게 토석 채취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2.5km 간격으로 들어선 기존 2개의 석산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그 중간 지점에 세 번째 석산까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석산 바로 밑에 논에 물을 대는 저수지가 있고 700m 이내에 세계 마을 5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전 석산은 그렇지만 신규 석산은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는 그 자손들이 와가지고 돌가루를 마시고 여기 오겠냐 말이오. 하지만 산지관리법상 학교의 경우 500m 이내, 주택은 300m 이내가 아니면 석산 개발이 가능해 사실상 업체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다 검토해서 허가가 나온 지역이라 이것을 허가 날 때 이거 직선거리가 다 안되고 했겠습니까? 난개발을 사실상 묵인하는 법망을 타고 주택과 학교 주변까지 파고든 석산 개발.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생활권은 고스란히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도내 교수들에 이어 교사들까지도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반발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역사교사 105명은 역사 국정교과서 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국정화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정교과서로 되돌아가는 것은 역사 교육의 퇴행이며 역사 교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사교사들은 또 정부가 하나의 교과서를 강요하더라도 다양한 수업 자료를 개발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국정교과서 발행을 강행할 경우 이미 의사를 밝힌 역사학자, 역사교사들과 함께 제작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이 같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움직임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문화계, 종교계와 노동농민계가 이번 주에, 다음 주에는 학부모들이 반대 기자회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막기 위해 행정예고기간인 다음 달 2일까지 꾸준히 반대 의견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 뜻을 정부에 전하고 11월 5일 날 행정고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고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요.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앞두고 반대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부 여당은 2년 전 기금운용본부를 전북 이전을 명시한 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도 연금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공사화에 나서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공사화에 반대해온 최강 이사장 몰아내기에도 거대 배후 세력이 있음을 확신한다며 정부 여당의 낙하산 인사를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공항 내 국제선 활주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군산시 발표가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새만금 신공항을 포함시키려는 도 방침에 혼선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전북권 공항 유치를 위해 특정 지역이 부각돼서는 안 된다며 군산시의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예정지인 백석제 문제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환경단체가 모처럼 만났지만 시각차만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예정지인 백석제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 병원 건립 주체인 군산시와 전북대병원뿐만 아니라 환경단체까지 모였는데
회의는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고성까지 오가고 급기야 반대측 환경단체가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환경단체는 보완된 환경 용역 결과도 부실하다는 입장인데 연구를 진행한 전문가조차 토론자로 나서지 않으면서 요식행위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자가 오질 않았습니다. 초청도 안 했습니다.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영향평가서에 관한 의문사항을 우리가 누구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어렵사리 재개된 회의는 군산시와 환경단체의 입장차만 확인했고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군산시는 백석제가 병원 건립지로 최적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핵심 내용인 백석제 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에 대한 내용은 첫 토론회에서 안건으로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형 보존지를 최대한 늘리고 그것을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병원을 짓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환경청은 앞으로도 논의 자리를 계속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당국이 토론회에서 양측의 의견 조율이나 조정에는 나서지 않고 있어 결국 갈등과 대립 속에 일방의 주장대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내년에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학교 신설 등에 모두 1,76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임대형 민자 사업인 BTL 상환액을 포함한 부채 총액은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정부의 교부금 감소와 누리과정 등으로 2013년 이후 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노인들을 상대로 다단계 사기 영업을 한 혐의로 업체 대표 46살 황모 씨를 구속하고 50살 한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5곳의 센터를 운영하면서 60, 70대 노인들에게 회원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는 수법으로 일반 음료를 암치료 등의 효험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 43억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익산 백제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주화를 발행합니다. 기념 주화에는 백제대학로와 공주 공산성, 그리고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금제사리호가 새겨집니다. 전주시는 단풍과 낙엽을 즐길 수 있도록 전주 향교와 전주 자연생태 박물관 앞, 덕진공원 등 6곳을 걷고 싶은 낙엽길로 운영합니다. 낙엽길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낙엽을 치우지 않을 예정입니다. 도내 마이스터 고교들이 오늘부터 신입생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전북기계공고 300명, 군산기계공고 180명, 한국경마축산고가 40명을 모집하고 오는 29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다음 달 12일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전주 발효식품 엑스포 조직위는 축제에 20개국 371개 업체가 참가해 현장 매출이 지난해 37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300여 명의 식품업계 관계자가 방문해 추가 성과를 예상했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분양률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주구는 주식회사 다산기공과 주식회사 아시아 등과 투자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테크노밸리 분양률이 9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금고지정 심의위를 열고 연간 6조 원을 관리하는 도금고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선정에는 현재 운영업체인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을 포함해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체육회는 올해 전국체전에서 경기단체 성과제 등 체질 개선 효과로 전국 10위라는 당초 목표치를 웃도는 성적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